11번 빗줄근 폐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폐하께서 실시한 노비안건법. 자 노비안건법 하면 고려 광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은 노비를 심사를 해서 다시 문제가 있으면 환원케 하는 제도인데요. 광종은 왕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호적 세력 등을 억압을 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책이 노비안건법과 또 하나가 과거제 실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권을 더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독립국가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자적 연호, 뭐 광덕이라든지 준풍 이러한 연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황제를 표방하고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 이렇게 높게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광덕, 중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하나 더 하자면 이제 백관의 이제 공복을 제정해서 기강을 또 확립을 하였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느 왕의 업적인지 살펴보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간을 파견했다.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한 사람 고려 성종의 업적이 되겠고요. 신도를 등용하여서 전민 변정도감 토지와 백성의 노비된 백성 등을 바로잡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기구이죠. 바로 권문세족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것은 바로 고려말 공면왕의 업적이고요. 민생 안정을 위해 흑창을 처음 설치했다. 춘대 춘합의 흑창제도 빈민구제를 위한 거 이것은 고려 태조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의창으로 이어지고요. 주전도감 전 화폐를 주주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해동통보 등을 발행한 때는 바로 고려 중기 숙종 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신라 왕족 출신으로 나라를 세운 누구누구누구의 생애. 바로 궁예가 되겠죠. 궁예는 바로 후 고구려를 세웠고요. 처음에는 이제 여기 나오다시피 양길의 휘하에서 신라말 이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자립을 해서 이제 후 고구려를 세우고요. 나중에 이제 904년에 철원 쪽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마진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태봉으로 국호를 또 바꾸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정치 기구를 세우는데요. 기존에랑 좀 다른 그런 시스템입니다. 무슨 신라 때처럼 무슨 뭐 상대 등 집사부 뭐 이런 것 등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 기구는 일종의 정, 백, 정치를 총괄하는 뭐 광평성이라든지 뭐 순군부라든지 병부라든지 친위부대 국방부 역할하는 뭐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전문적인 그런 시스템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리는 나중에 아, 이런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권력에 도취가 되어서 전제 정치를 일삼다가 부하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왕건이 이제 고려를 계승하게 되었죠. 자, 나머지는 어느 인물과 관계인지 살펴보죠. 후당 5월에 파견했다. 중국 5대 19. 후삼국 시대에 이제 중국도 이제 혼란 시대, 분열 시대는 5대 19 시대인데 이 5대 19 중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한 데는 바로 후백제가 되니까 이것은 견훤이 되겠습니다. 상주 출신, 군인 출신이죠. 군진 세력이 되겠고요.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무역을 전개했다. 이건 뭐 유명한 흥덕왕 때 장보고의 업적이 되겠고요. 일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퇴했다. 신검은 견훤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가두고 자기가 왕이 됐죠. 이건 그러면 결국 이것은 후삼국을 통일한 1, 2천 최후의 전투인데 이것은 고려 태조 왕건이 되겠죠. 결정적인 승리였죠.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경혜왕을 죽게 한 사람. 이것도 역시 견훤의 그러한 일이고요. 이때 이제 왕건 태조 왕건은 신라를 도우러 왔다가
많은 부하들이 공산전투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신라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서 결국 신라가 스스로 935년 항복하게 되죠. 예. 자, 궁예에 대한 설명. 예. 자, 다음 13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여진이 그 소구를 1차 보복하고자 맹세할 땅을 돌려다는 것을 의미로 여자 추장들이 와서 다투었다. 또 크고 개척한 땅이 크고 넓어서 구성 사이에 거리가 아득히 멀고, 구성, 나중에는 구성을 돌려주었다. 여진, 북쪽이게 되냐, 이게 바로 윤관 장군이 개척한 동북 구성이죠. 예. 윤관이 이제 별무반을 내세워서 이끌고 이제 동북 구성을 설치를 했는데, 2년도 못 갔어요. 동북 구성을 반환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후 여진은 크게 흥기를 맞이해가지고 예, 금을 건국을 하게 되고요. 여진족이 10년 뒤에는 요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여기 나오다시피 금이 이제 최강국을, 중국의 최강국을 무너뜨렸으니까 우리한테 압력이 오겠죠. 4대 요구를 4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자겸이 난이 일어나던 그 해에 있었는데, 이때 이자겸 등 개경파 보수 세력들은 싸울 생각을 않고 결국 이 수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후일 이제 묘총이 석연청도 운동을 주장을 하면서 금국 정부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것은 이제 북방민족과의 항쟁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거란, 여진, 몽골 요 순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1번은 언제 시대이냐? 강감찬이 귀주에서 왜적을 격퇴했다. 여기서 왜적은 거란족인데, 거란의 3차 침입이 됩니다. 예, 101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귀주 대첩 큰 승리.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왕을 폐위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거란의 이제 2차 침입의 원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원인이 돼서 1010년에 이제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었죠. 예, 그 새로운 왕은 이제 현종이 되겠고요. 목종을 폐위하고, 그다음에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육주를 회독하였다. 이것은 이제 고려 성종 때인 993년에 1차 침입이 있었는데, 이때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서 오히려 강동 육주를 획득을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이 축제됐다. 이것은 고구려가 영유왕 때 당의 그러한 침략을 막고자 남쪽 비사성에서 북쪽 부여성에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제한 것인데, 영유왕 때 시작을 해서 고정왕 때까지 약 17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리장성이 하면 또 있어요. 거란의 3차 침입까지 다 막아낸 다음에 이제 덕종에서 정종 시대까지, 이번에는 이제 그 압록강 하구에서 함경도 동해안 쪽에 도련포에 이르는 그러한 또 천리장성이 또 하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고구려의 그러한 천리장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동북구성 반환 이후에 고려는 금의 4대 요구 수용을 받아들였다.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밑줄 그은 정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최근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 시비도의 학생들이 모여들어 관학은 이제 국자감을 말하는 것이죠. 많이 지식되었다는군. 자, 지공거 과거 시험 출제위원이죠. 출신들이 세운 하학이 많아 과거 준비에 유리한 모양일세.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학진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고려 중기 이제 예종 때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문 강좌 최충의 구제학당을 모방해서 이제 무학제를 비롯한 7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고요. 장학재단으로 양현고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청영각이라든지 뭐 보문각, 임청각 등 도서관 등을 많이 이제 세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종 때는 이제 경정과 역사
쪽으로 이제 여덕 학문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또 이제 향교 쪽 지방 교육도 좀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을 찾는 것이니까 정답은 쉽게 4번이 되겠죠. 전문 강좌인 무학재로 일단 7제를 개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고려 중기 때 나온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느 시대에 썼냐? 독서 삼품가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기 원성왕 때 새로운 관리 등용 제도로 이제 독서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임명하는 제도인데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 이유는 골품제 그런 모순이 있었죠. 초기의 문제를 시시했다. 이건 조선 후기 정조가 시시한 정책으로서 37세 이하 당하관을 정조가 직접 재교육시킨 것이고요. 수도에 사부학당을 두었다. 중등교육기관으로서 사부학당을 두고 가장 고등교육기관은 성균관을 둔 거. 이거는 이제 조선의 그런 교육 시스템이고요. 경당을 설립하여 학문을 가르쳤다. 이것은 고구려의 지방 교육기관이죠. 경당은 중앙에는 소수림양 때 세운 태학이 있었습니다. 1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는 것은 11월에 팔간회가 열렸다. 자, 팔간회는 불교와 이제 도교 뭐 여러 가지 신앙이 이제 짬뽕이 된 그런 국가적인 행사인데 왕이 직접 이 잔치를 열고 이때 송이라든지 탐나 이때 이제 제주도는 약간 이제 외국인 취급을 했나 보네요. 이런 국제 교육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기,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한 시기, 연등회와 팔간회가 중요시되는 시기, 바로 고려 시대가 되겠습니다. 조선은 뭐 숭유 억불 정책이니까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약탈 경제, 바로 고구려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시서가 수도의 시전, 도성의 상점, 시전을 감독하는 거. 이것은 고려도 되고 조선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죠. 일단은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오면 이제 경시서가 이제 평시서로 이제 계층이 되기도 하는데 시전을 감독하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자, 감자, 고구마 등 이것은 이제 외래 작물이죠. 이런 구황,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작물이 재배된 시기는 이런 외래 작물이 들어온 시기는 다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모내기법을 등을 소개한 농가 집성이 편착이 됐다. 조선 후기 효종 때 신속이 1655년에 이제 편찬을 했죠. 이거 조선 후기가 되겠죠. 만약에 농사 직설 그러면 조선 전기가 되겠고 국경지대에서 개시, 공식적인 무역, 개시, 밀무역 이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도 역시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불일 보조국사라는 시호를 받은 인물에 대해서 말해보자. 수선사, 개혁, 계열사 처자재, 보조국사 하면 진울이 되겠죠. 진울은 당시 이제 타락한 불교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수선사 결사 운동을 일으켰고 이를 위해서 이제 조계종이라는 즉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하는 그런 교단 통합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타난 어구가 있죠. 바로 뭐가 있느냐? 돈오 점수. 돈오는 순간적으로 문득 다 깨닫는 것이죠. 이것은 선종의 방법이고 그 이후에도 점진적인 수행, 점진적인 수행은 교종의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정해 쌍수. 쌍수 겸하여 수행한다는 소리인데 정은 선종적인 방법이고 해는 지혜. 이거는 이제 교종적인 방법이죠. 실천적인 거, 이론적인 거. 이것을 겸하여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라. 그러나 선종 쪽에 약간의 기반을 뒀다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를 보도록 하죠. 무애가를 지어 불교의 대중화에 있었다. 왕실 귀족 중심의 불교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쳐도 극락세계 갈 수 있다. 이렇게 단순화시킨 사람. 무애가 장애가 없다. 바로
원효가 되겠죠. 통일신라기 원효. 그 다음에 화엄 일승 법궤도. 자, 화엄의 교리에 대해서 어떤 그림으로 이제 일관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만들면서 화엄 사상을 정리한 사람. 화엄종하면 원효와 동시대였던 바로 의상대사가 되겠죠.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다. 의천에 앞서서 고려 중기 때에 고려 문종의 아들 왕자 출신으로서 이제 활약했던 인물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는데 이 사람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해동 천태종이 되겠고요. 교관 겸수를 주장을 했습니다.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영향하고 왕호 천축국전 천축 인도까지 가서 불경을 구하러 간 사람. 그러면서 이제 갔다 오면서 이제 기행문을 쓴 사람 바로 통일신라기 8세기 때 인물인 해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공주가 나와요. 검령구, 시속인, 그 밑에 뭐 잡리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 무슨 관직도 받고 여기 제국대장 공주란 말이 나오죠. 이런 거창한 말 나오고 자, 이것은 바로 원간섭기 때의 일입니다. 공주가 나왔다는 것은 고려의 국왕이 원 황제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공주와 결혼을 하는 것이죠. 제국대장 공주 등. 이것이 언제냐 개경환도에서 공미랑이 집권하기 때까지인 1451년 요 시기가 바로 원간섭기가 되는데 이때 이제 어떠한 것이 있느냐 원과 고려 간의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원에서 온 것은 몽골 풍이 되겠고요. 고려에서 이제 원으로 온 것은 고려 양이 있는데 뭐 변발, 호복, 오랑캐 변발은 뭐 잘 아시죠? 이게 빡빡 밀고 가운데만 몇 개 좀 남겨두고 묶는 거.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몽골에서 온 풍속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구라든지 자, 뭐 그런 것 등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관제가 격화된다든지 또 뭐 응방이 설치돼서 사냥에 필요한 매잡는 기구 그리고 이제 공녀가 받쳐지죠. 그래서 뭐 조언의 풍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등 여러 사회적 폐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느 시기인지 살피죠. 서리, 통청, 청요직에 진출할수록 허락해달라. 자, 설이 이제 통청운동을 전개한 시점은 이제 조선 후기가 됩니다. 특히 영정조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정조 때는 이제 규장각 검사관에 등용이 되고 철종 때인 1851년에는 신해년의 허통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의 주장이 받아 들어져서 숙문원 등 청요직 진출이 가능해졌지만 기술직 중인들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웅천주도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은 통일신라 말, 그러니까 신라 하대가 되겠죠. 왕기쟁전에서 탈락한 세력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김원창의 난. 자, 그 다음에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의 방을 도모하였다. 이것은 이제 원간섭기 이전인 바로 무신 정권기가 되죠. 최충원의 사노인 만적이 노비들의 신분의 방을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5번 망의 망소위 공주 명화소에서 역시 이것도 무신 집권 시절이 되겠죠. 자, 원간섭기 모습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밑줄근 이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승려 일연이 편찬한 이 책. 승려 일연이 편찬한 책은 상공유사밖에 없고 고조선의 건국 일화가
단군이 세운 단군 설화 이것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가 시초가 되겠습니다. 삼국유사는 기전체 양식이 아니에요. 그 기전체 양식이라는 거는 아, 분류사 쪽으로 되는 것인데요. 황제에 대한 기록인 본기, 제후에 대한 기록 세가, 신하들에 대한 거 열전, 사회 경제에 관한 것 지, 연표 해당하는 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것은 유득공 조선 후기 정조 때 서울 출신 규장각 검사관이었던 바로 유득공의 발해고에 나온 것이죠.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제된 것은 바로 조선왕조 실록이 되겠습니다. 사초는 이제 사관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쓴 것이고 시정기는 자, 여러 가지 관청 등의 이제 그러한 기록 등을 모아서 주기적으로 이제 발행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되겠고요. 자,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역시 김부식이 저술한 바로 삼국 사기가 되겠습니다. 고려 인종 때 왕명을 받아 편찬이 되었습니다. 19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를 논하여 바르게고 언론기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백관을 규찰, 감찰하는 기능. 자, 이것은 조선시대 때는 바로 언론 3사 중에 하나인 언론 3사이자 언론기관. 근데 언론 3사가 사헌부, 사관원, 그리고 홍문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홍문관을 제외한 사헌부와 사관원은 양사라 가지고 대관을 구성을 하면서 서경, 오품위와 관리 임명 과정에서 동의를 절차를 하는 서경, 그다음에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봉박, 왕께 충고하는 간쟁 이런 기능 등을 담당을 했습니다. 사헌부와 사관원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사헌부는 주된 기능이 감찰 쪽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법기관이 되겠고 사관원은 왕께 충고라는 이제 간쟁이 가장 기본적이었지만 실제 있어서는 서경 기능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홍문관은 왕의 어떤 자문을 담당하면서 경연을 주관했죠. 그러면서 언론, 정치를 논하여 바르게 이끄는 데는 같이 이 세 개가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떠한 기구냐 살펴보죠.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하였다. 조선시대의 수도는 한성이니까 한성부가 되겠고요. 고려의 3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 3사는 언론기관이지만 고려시대 3사는 전곡과 출납을 담당하는 어떤 재정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전혀 다르죠. 언론 기능하고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견의로 혁파가 된 것은 도교를 주관하는 도교 행사인 이제 초제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지내는 이것을 주관하는 기구가 바로 소격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조광조 등 귀묘사림들의 건의에서 한때 혁파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 기구로 성장하였다. 아니죠. 언론 3사가 뭐 국정 최고 기구는 아니고 국정의 어떤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기로 성장한 것은 임시기구에서 성장 발전한 바로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밑줄 그은 이 왕의 제의가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 서사시는 조선의 건국 시조를 찬양하고 왕조의 창업을 합리한 것으로 이 왕이 정인지 권제 등에게 명하여 훈민정음으로 편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유명한 해동육령이 나르샤 뿌리 깊은 나무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 바로 용비어 천가이고 한글을 테스트해 본 것이죠. 바로 조선 세종의 그러한 업적이 있겠습니다. 이때 세종 때 편찬된 뭐 문헌,
과학적 업적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세종 때에는 이제 농서로서 유명한 것이 농사직설이 있고요. 현지 촐로들의 경험담을 담은 이제 농법을 적은 우리 자주적인 농서, 농사직설. 그 다음에 이제 의학서로서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향약, 집성방이 있고, 그 다음에 백과사전으로서는 의방, 유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법과 관련돼서는 달력, 칠정산, 그 다음에 활자, 금속 활자와 관련돼서는 갑인자를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 농사직설이 세종 때 간행이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훈련교 보면 무예도보 통지가 편찬이 됐다. 박제가라든지 백동수 같은 이런 서울 출신들을 등용을 해서 이게 바로 이제 조선 후기 정조 때 있었던 일이죠. 전통 한의학을 전해한 동의보감이 간행했다. 이것은 광해군 때 이제 편찬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백리초를 사용한 동국지도, 전국지 정상계 동국지도가 제작이 된 거. 이것은 영조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의 지리 풍속들이 수록이 된 동국여지승남이 편찬이 된 시기는 조선 초기 전기 성종 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세종 때 있었던 거 농사직설 4번이 되겠습니다.